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주지검의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작에 다 기소까지 돼가지고 끝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문다희 씨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생활비나 뭐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타갔다라는 거예요. 문재인과 김정숙 두 사람한테 타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생활비를 받아오다가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과 김정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됐는지 또 대통령이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주는 게 부담이 됐는지 갑자기 이제 그 생활비를 끊고 그 생활비를 주던 거를 뭐로 충당을 했다. 그렇죠. 이상직에 있었던 타이스타젯에 그 서모 씨를 갖다가 취직을 시킴으로써 생활비를 주던 것을 월급의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됐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상직은 이제 중공진의 어떤 그 이사장이 됐거나 공천까지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되는 그런 것들을 제공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판단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보든지 간에 100% 뇌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남아있는 이제 그 포인트 같은 경우는 김정숙과 문재인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라고 인정을 할 것이냐 요거만 이제 뭐 남아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소환 조사가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인데 이미 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최서원과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조차도 뭐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냥 남인데 글자 그대로 가족이 아니라 뭐 하나의 어떤 그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 남남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미 그거를 갖다가 경제 공동체라고 인정을 했고 최서원 씨가 받은 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라고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뇌물죄로 인정을 했고요.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도 났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그때 인정이 됐던 경제 공동체도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한 거는 뭐예요? 이미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에 따라서 누구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가 확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숙, 문재인도. 이건 아예 그냥 부부 아닙니까? 부부라고 한다면 100% 경제 공동체라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부정한다? 그러면 문재인과 김정숙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그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전주지검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전 사위와 관련돼 있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것도 있고요. 탈원전에 대한 것도 있고요. 통계 조작에 대한 것도 있고요. 탈북민을 북송했다라고 하는 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숱한 지금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더 답답할 뿐이죠.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것이 원래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이거를 밀어붙였으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소한 그래도 대통령 그 선거에서 받았던 득표수만큼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왜냐면 애당초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했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적폐 수사하라고 문재인과 관련돼 있는 적폐 그리고 또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적폐 그런 것들을 싸그리 정리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바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재인과 관련돼 있는 방금 제가 쭉 읊어들었던 그 사건들이 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그냥 뭐 누구라 그래서 더 과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정의감에 입각해가지고만 수사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눈에 띄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애당초 지금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민정수석실 원래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뭡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 가지고 비리 혐의가 있는지 감시하고 인사 검증을 하는 거. 그게 원래 민정수석실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때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냐? 조국입니다. 자, 그러면 조국은 지금 역할이 뭐라고요? 민정수석실에 있었고 아예 그냥 민정수석이었어요. 조국은.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사장직을 맡았던 이상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인지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사검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조국의 지금 반응은 뭡니까? 그 지금 사위였다라고 하는 서모 씨도 자기는 누군지 모르고 이상직 또한 마찬가지로 제대로 모른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로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유기인 거죠.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고 그거 하라고 세금을 주는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친인척을 갖다가 관리하고 그리고 또 인사검증을 하는 거 그게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의 역할이었는데 그 두 가지와 결정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사위였던 서모 씨 그리고 이상직까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조국은 도대체 뭘 아는 겁니까? 아니 뭘 했던 겁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그냥 거짓말을 갖다가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또 모자라 가지고 조국이 또 이번에 뭐라고도 얘기했냐. 제2의 논두렁식의 공작이 떠오른다. 내게도 그게 낯익은 논리다. 뭐 이딴 소리라고 앉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제2의 논두렁 시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서 공작이 된 뭐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로 만들어낸 기소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첫 번째, 논두렁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에요. 논두렁 자체는 사실이 아니면 뭐 논두렁에 버렸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는 명백한 팩트입니까? 권양숙 여사에게 2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그 시계가 전달이 됐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사실이란 말이에요.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마치 시계가 전달이 됐다라는 사실 자체도 부정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지만 그건 명백한 팩트가 아닙니다. 시계가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이고 그게 무슨 뭐 논두렁에서 발견됐다, 논두렁에만 버렸다 그게 사실이 아닌 거지. 명백하게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그거 뭐 뿐만이었습니까? 100만 달러 가까이가 어떤 그 아들의 미국 집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서 그게 뭐 전달이 됐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명백한 그게 사실이거든요. 조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가지고 제2의 논두렁 시계다 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게 팩트가 맞다. 논두렁 시계, 논두렁 빼고 제2의 시계 그 어떤 그 뇌물 같은 게 오고 가고 했다라는 거 문제가 되는 돈이 오고 가고 했다라는 거 그거는 명백한 팩트가 맞으니까 이번에 문제에 대한 케이스도 그거와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조국이 오히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꼴에 당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 논두렁 시계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죄책감을 느껴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 사건에 비유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문재인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야 된다라는 것인지 섬뜩한 생각까지도 들고요. 친문 쪽에 계시는 분들 저는 뭐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너무나도 존경한다라고 한다면 이 논두렁 시계라는 것 자체를 언급하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 자체를 언급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연루가 되고 이런 것 자체가 그냥 근본적으로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나 봐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정과 사랑 같은 게 없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랑 최재형 두 사람의 카톡도 공개가 돼가지고 어떤 내용이 또 있었습니까? 사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조국을 내치고 싶었다. 권양순 여사 또한 마찬가지로 뭐 조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뭐 그런 식의 뉘앙스의 뭐 글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자체가 조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신경이 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문재인과 조국 두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금기 중에 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논두렁 시계를 조국이 먼저 꺼내가지고 여기에다가 비유한다? 많고 많은 비유 중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친문 쪽에서 더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논두렁 시계 그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도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시계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 그러니까 팩트는 뭐예요? 권양숙 여사한테 전달이 된 거는 맞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140만 달러 그 문제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 권양순 여사가 타양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정상문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팩트가 맞아요. 정 비서관이 박연차 전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이 사실이다. 이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랐던 일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뭡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랐다라는 것 뿐인 것이지 140만 달러의 어떤 그 존재가 됐거나 그리고 또 시기의 존재가 됐거나 그거는 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국이 과연 모를까요? 그거를 알고서도 과연 이번에 문재인과 관련된 사건을 이번에 논두렁 시기에 비교한다? 글쎄요. 이건 오히려 문재인을 더 자극하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조국 본인도 뭐 낯익은 논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과 김정수 두 사람의 경제 공동체라고 본다라는 거. 그리고 딸이 방금 제가 말씀을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활비 같은 거를 주다가 생활비를 이제 끊고 그다음에 회사를 통해 가지고 타이스타젯의 월급을 통해 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했다. 이게 이제 뇌물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지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뭐 이딴 소리라고 앉아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개떡 같은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딸의 장학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장학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청탁금지법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는 유죄가 인정이 안 됐지만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 가지고 조국이 실제로 장학금을 그런 식으로 딸이 받게끔 한 거를 조국에 대한 뇌물이다. 조국에게 준 것이 맞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딸이 그렇게 장학금을 받은 것 자체가 왜 조국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유죄가 나왔겠냐고요. 뇌물은 무죄가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청탁금지법이 유죄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딸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조국이 청탁금지법이 유죄가 나왔다라는 것은 딸이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청탁을 한 거는 조국이 맞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유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가 그러니까 문재인한테도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딸의 사위가 그런 식으로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조국이 청탁금지법 유죄가 나왔던 것처럼 문재인 또한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이 됐거나 뇌물에 대한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서로 죽이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과연 언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심을 숨기고 있을지. 뭐 문재인과 조국 얘기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 그 이빨을 숨기고 있을지 저희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국이 지금쯤이면은 문재인에 대해서도 별로 감정이 없어요. 옛날부터 없을 수도 있고요. 이재명이야 당연히 뭐 옛날부터 당연히 감정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뭐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홀로 그냥 숲속에 남아 있는 상태의 문재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자기가 직접 검찰에 출두할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